팀장님, 저희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분이 알면 큰일 날 텐데. 신입사원 환영회가 끝난 후 회사 주차장에서 들린 이 대화. 아내 수진과 신입사원 태민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들은 건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8년간 회사 내 모범 부부로 알려졌던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른스럽게 서로 자유롭게 살자는 뻔뻔한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과연 건우는 이 배신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우야, 오늘 신입사원 환영회 참석하지? 아니야, 수진아. 팀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늦을 예정이야. 최건우는 34살로 중견 광고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된 건우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내 박수진과 함께 직장 내에서도 부러움을 받는 부부였죠. 수진이는 32살로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건우보다 2살 어렸지만 똑똑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입사원 시절 같은 기수로 입사해서 연애 끝에 결혼한 사내 커플이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온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태민이라는 28살 남자였는데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업팀에 배치됐어요. 수진 대리님, 이 서류 작성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태민은 수진을 직속 선배로 따르며 업무를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후배 지도에 열심이었죠. 태민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배워가면 돼. 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건우는 처음에 아내가 신입사원을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대견스럽게 생각했어요. 후배를 잘 챙기는 선배의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태민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오늘도 야근이야? 응. 태민이한테 신규 프로젝트 설명해줘야 해서. 먼저 들어가 있어. 예전에는 건우와 함께 퇴근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태민 때문에 늦는다는 핑계로 혼자 남는 일이 잦아졌어요. 건우는 처음엔 단순히 선배로서 후배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건우는 우연히 수진과 태민이 함께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다른 동료들과 함께가 아니라 둘만 나가더라고요. 수진아, 점심 어디가? 아, 태민이한테 거래처 위치 보여주러 가려고. 금방 올게.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건우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래처 위치 정도는 지도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건우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아내와 신입사원의 관계가 단순한 선후배 사이를 넘어선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건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냐? 수진이가 그럴 리 없잖아. 동료들은 건우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수진이 워낙 성실하고 바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건우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수진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예전보다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화장품을 사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하고 다녔어요. 수진아, 새 립스틱 샀네. 응, 그냥 기분 전환으로. 어때, 예쁘지? 예쁘긴 한데 평소와 다른 느낌이라서. 나이도 있는데 조금은 젊어 보이려고 노력해야지.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건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이런 변화를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핸드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둬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수진아, 핸드폰 진동 소리 났는데? 아, 그냥 회사 단체 톡방이야. 별거 아냐. 하지만 수진은 메시지를 확인할 때 건우가 보지 못하도록 화면을 가리곤 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건우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신입사원 환영회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여는 행사였는데 이번에는 태민을 포함한 신입사원들을 위한 자리였거든요. 건우야, 오늘 회의 때문에 환영회 늦는다며? 응,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참석하고 있어. 네, 알겠어요. 그럼 먼저 가 있을게요. 수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섰어요. 신입사원 환영회치고는 너무 차려입은 것 같았지만 건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건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 환영회장에 도착한 건우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거든요. 환영회는 회사 근처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건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1차가 끝나고 2차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던 건우는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였는데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건우는 호기심에 살짝 다가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들린 대화는 건우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정말 조심해야 해. 우리가 너무 티내면 안 돼. 알고 있어요, 선배님. 하지만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답답해요. 건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복도 끝 구석진 곳에서 아내 수진과 신입사원 태민이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남편분이 늦는다고 하셨죠? 응, 회의 때문에 늦을 거래. 그래서 우리끼리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건우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대화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으로 변해갔어요. 선배님, 이런 관계 계속 유지하기 어렵지 않아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더 스릴 있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 집에서 들을 수 없었던 애교가 묻어 있었어요. 건우는 주먹을 꽉 쥔 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두 사람이 갑자기 서로에게 다가가더니 포옹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건우는 그 모습을 보며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민이 수진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더니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했어요. 수진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고 있었죠. 팀장님 모르게 조심해야죠, 선배님. 당연하지. 건우는 절대 모르게 할 거야. 그 순간 건우는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영상에는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과 함께 방금 전 나눈 대화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우리 이제 2차 가야 하지 않아? 그래,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먼저 들어가 있어. 나는 잠깐 화장 고치고 갈게. 태민이 먼저 연회장으로 들어가고 수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건우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8년간 믿고 살아온 아내가 회사 신입사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한 달간의 수진의 변화들이 모두 설명됐어요. 외모에 신경 쓰기, 야근 핑계로 늦게 들어오기, 핸드폰 감추기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거였습니다. 건우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연회장으로 들어갔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건우 팀장님 오셨네요. 회의는 어떠셨어요? 동료가 반갑게 맞아줬지만 건우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 네. 길어서 좀 피곤하네요. 수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서 다른 동료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건우를 보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여보, 왔어? 많이 늦었네. 응, 회의가 길어져서. 미안해. 건우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진을 바라볼 때마다 방금 전 태민과 키스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태민도 건우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환영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태민군.
회사 생활은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네, 수진 대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지만 건우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수진이가 워낙 꼼꼼해서 잘 배워도. 네, 정말 좋은 선배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태민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건우는 그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2차는 근처 노래방에서 이어졌어요. 건우는 수진과 태민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한 선후배처럼 행동했지만 미묘한 신호들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은근히 스치는 손길 같은 것들 말이죠. 선배님, 이 노래 같이 불러요. 태민이 수진에게 듀엣을 제안했고 수진은 기꺼이 응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 건우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건우는 계속 지켜봤어요. 술이 들어가자 두 사람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뜨거나 담배를 피운다며 함께 나가는 일이 반복됐어요. 다른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건우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어요. 마침내 건우와 수진만 남게 됐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많이 늦었어. 응, 그래. 오늘 정말 즐거웠네. 수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건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건우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언제 이 문제를 꺼낼 것인지 말이죠. 수진은 술에 취해서 건우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사랑스러웠을 모습이지만 이제는 혐오스럽기만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수진이 취중에 중얼거렸지만 건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수진은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건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다시 봤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건우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처럼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여보, 어제 많이 마셨나 봐.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건우는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여보, 어제 환영회에서 재미있는 걸 봤는데. 건우는 수진과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환영회 이후 3일이 지났지만 계속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뭘 봤는데? 수진은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건우는 휴대폰을 꺼내서 그날 밤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어요. 수진과 태민이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봤어. 영상을 본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당황한 표정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찍었어? 수진은 오히려 건우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사과부터 할 줄 알았던 건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찍었느냐고. 내가 화장실 가려다가 우연히 본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신이 나를 몰래 촬영했다는 거잖아. 이건 사생활 침해야. 네 행위 아니라 우연히 본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니 내가 남편인데 뭔 소리야? 건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수진은 전혀 꼴리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이미 일어난 일인데. 뭐 어쩌라고? 수진아, 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건우는 아내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륜이 들통났는데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할게. 우리 결혼 생활이 예전 같아? 서로에 대한 감정도 다 식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사랑? 진짜로? 그럼 언제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설렜어? 수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건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확실히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설렘 같은 건 줄어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건우야, 우리 어른스럽게 해결하자. 이런 일로 서로 상처받을 필요 없잖아. 어른스럽게? 그게 무슨 뜻이야?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건우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서로 자유롭게 살자. 결혼은 유지하되 각자 원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야. 뭐라고? 건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이런 뻔뻔한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열린 결혼이라고 들어봤지? 서로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거야. 수진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왜? 나쁜 제안이야? 어차피 우리 감정도 식었는데 형식적인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각자 행복 찾으면 되잖아. 건우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도 똑같이 해줄 수 있어. 뭐? 수진이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자 건우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자유롭게 살자며? 좋아. 나도 그렇게 할게. 정말로? 응, 정말로.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서면 합의서를 쓰자. 서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건우의 제안에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꼭 합의서까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지는 조금 더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자신이 원했던 일이었고 합의서가 있으면 더 당당하게 태민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어. 그렇게 하자. 그럼 내일 합의서 작성해서 서명하자. 좋아. 그날 밤 건우는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결혼 생활을 해주되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수진은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태민과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그럼 이제 서로 간섭하지 말자.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원했던 대로 해주겠어. 건우의 대답에는 묘한 차가움이 묻어 있었지만 수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음 날 건우는 일찍 일어나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현준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법적 상담 좀 받고 싶어서. 무슨 일인데? 부부간 합의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건우는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했고 변호사 친구는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줬어요. 일단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두면 나중에 상간자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어. 상대방이 먼저 외도를 제안했다는 증거가 되거든. 그렇구나. 그럼 어떤 조항들을 넣으면 좋을까? 우선 외도를 서로 인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각자가 진다는 조항을 넣어. 특히 중요한 건 이 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미 발생한 외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한다는 내용이야. 아, 그런 디테일까지 생각해야 하는구나. 맞아. 그리고 합의서에 서명한 날짜도 명확히 기록해두고 가능하면 녹음도 해둬. 나중에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 알겠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건우는 변호사 친구의 조언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수진이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수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거든요. 저녁에 수진에게 합의서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작성해봤는데 어때? 수진은 합의서를 훑어봤어요. 내용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부부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각자가 책임진다. 합의서 작성 이후 상대방의 외도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수지는 마지막 조항을 보며 잠깐 망설였어요. 이 마지막 조항은 좀 이상한데. 합의서 작성 이후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앞으로 서로 다른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자는 뜻이야. 당연한 거 아냐? 건우의 설명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은데. 그럼 서명할까? 응. 두 사람은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수지는 이제 당당하게 태민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건우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응, 그래. 수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지만 건우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바로 태민에게 연락했어요. 태민아,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정말요? 어떻게 됐는데요? 남편이랑 합의했어. 서로 자유롭게 지내기로. 와,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날까요? 좋아. 이제 숨을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데이트하자. 수지는 설렘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반면 건우는 냉정하게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합의서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거든요. 여보, 그럼 나도 내 생활 좀 해봐도 되겠지? 당연하지. 우리 약속했잖아. 수지는 태민과의 데이트 생각에 빠져서 건우의 말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건우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수진이 원했던 자유로운 결혼 생활을 정확히 그대로 돌려주되 그 결과는 수진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말이죠. 건우야, 점심 같이 먹을래? 다음 날 점심시간에 디자인팀의 김하늘이 건우에게 다가왔습니다. 26살인 하늘은 법학과를 졸업하고 디자인 분야로 전향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였어요. 하늘아, 그러자. 그런데 너 법 공부했었지? 네, 맞아요. 왜요?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개인적인 일인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건우는 하늘과 함께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상담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늘아, 이 이야기는 절대 비밀로 해줘야 해. 네, 걱정 마세요. 건우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진의 불륜, 합의서 작성까지의 경위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늘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응.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일단 팀장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합의서에 서명받은 건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정말? 네. 상대방이 먼저 열린 결혼을 제안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간자 소송도 충분히 가능해요. 하늘의 설명을 듣고 건우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직장 내 분류는 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어떻게? 회사 규정 위반 문제도 있고 특히 선후배 관계에서 일어난 분류는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도 있거든요. 건우는 하늘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일단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 봐야 해요. 대부분의 회사는 직장 내 불륜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수진 대리님이 선배 입장에서 신입사원을 유혹했다면 이건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하늘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건우는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혹시 시간 되면 좀 더 도와줄 수 있어? 저야 기꺼이 도와드리죠. 팀장님이 너무 억울하세요. 고마워. 그럼 우선 회사 규정부터 확인해보자. 그날 오후 하늘은 인사팀에 있는 친구를 통해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했어요. 팀장님, 확인했는데 우리 회사는 직장 내 불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위계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관계는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처벌을 받는 거야? 경고부터 해고까지 다양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하고요. 건우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불륜 문제가 아니라 회사 규정 위반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하늘아, 그럼 내부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익명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팀에 신고하면 조사 들어가죠. 알겠어. 그런데 신고하기 전에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게 좋겠지? 맞아요. 지금 있는 영상 외에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건우는 하늘과 함께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과 태민의 불륜 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기로 했거든요. 혹시 회사 컴퓨터나 메신저 기록도 확인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워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팀장님, 혹시 수진 대리님이 회사 비용으로 개인적인 지출을 한 적은 없을까요? 무슨 뜻이야? 태민 씨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둘이 함께 식사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네. 공금 유용은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건우는 하늘의 조언에 감탄했어요. 법학을 공부한 사람답게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늘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을 거야. 제가 팀장님께 많이 배웠는데 이런 일로라도 도움이 되니까 다행이에요. 하늘의 말에 건우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는 자신을 배신했지만 후배는 이렇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혹시 이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스트레스가 심해. 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 당연히 힘드시죠. 하지만 팀장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늘의 위로에 건우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합의서에 서명한 후 더욱 당당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 늦을 것 같아. 또 야근이야? 응. 태민이랑 새 프로젝트 준비해야 해서. 수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태민과의 일정을 얘기했어요. 건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더욱 역겨웠습니다.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복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건우는 하늘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계획을 정리했어요. 우선 추가 증거를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상간자 소송과 내부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야.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팀장님, 혹시 수진 대리님이 의심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절대 티내면 안 돼. 네, 알겠어요. 하늘은 건우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팀을 이룬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건우는 하늘과 시간을 보내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신뢰감과 친밀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건우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고 실질적인 도움까지 줬거든요. 8년 결혼 생활에서 수진에게 받지 못했던 지지를 후배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며칠 후 하늘이 건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둘만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 티가 많이 나나? 조금요. 수진 대리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건우는 하늘의 세심함에 감동했어요. 아내는 자신의 상태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후배가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들어. 8년간 믿고 살았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연하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늘의 위로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건우는 점점 하늘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늘아, 너는 연애 안 해? 나이도 있는데. 저요?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럴 리가. 하늘이 같으면 남자들이 줄 설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부끄러워요. 하늘이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니 건우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반응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팀장님 같은 분을 만나고 싶어요. 나 같은? 네. 책임감 있고 성실하신 분이요. 하늘의 말에 건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내에게는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늘아, 내가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그런데 만약 상황이 정리되면. 네. 아니야, 괜찮아. 지금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네. 건우는 말을 흐렸지만 하늘은 그 의미를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팀장님, 저는 팀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말이에요. 고마워, 정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렸어요. 동료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건우는 수진이 또 태민과 약속이 있다고 하자 하늘에게 연락했어요. 하늘아, 혹시 시간 돼? 같이 저녁 먹을래?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근처 조용한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은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팀장님, 오늘 수진 대리님은 또 약속 있다고 하셨죠? 응. 태민이랑 프로젝트 논의한다고 해서. 뻔한 핑계네요. 건우와 하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일 얘기부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아, 너랑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저도요. 팀장님과 있으면 편하네요. 정말? 네. 수진 대리님이 팀장님의 소중함을 몰라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늘의 말에 건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마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하늘아, 사실 요즘 너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저는 기뻐요. 기뻐? 네. 팀장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요. 건우는 하늘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계산 없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건우는 하늘과 나란히 걸었어요. 팀장님, 제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다행이에요. 처음엔 주제 넘는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전혀 아냐. 오히려 고마워. 지하철역에서 헤어지기 전 하늘이 말했어요. 팀장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건우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집에 돌아가면 자신을 배신한 아내가 있지만 적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힘이 됐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수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건우는 혼자 앉아서 오늘 하늘과 보낸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8년 전 수진과 연애할 때도 이런 설렘이 있었나 싶었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감정이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 수진이 들어왔어요. 여보, 아직 안 잤어? 응, 기다리고 있었어. 미안해. 생각보다 일이 길어져서.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건우는 이미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들어가서 쉬어. 응, 먼저 자고 있어.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건우는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 잠시 후 하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 건우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수진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건우와 하늘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점심도 함께 먹고 퇴근 후에도 종종 만났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건우 팀장이랑 하늘 씨 요즘 자주 붙어 다니네. 그러게. 뭔가 분위기가 남다른데. 하지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수진과 태민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거든요. 팀장님, 혹시 우리 너무 티내는 거 아닐까요? 괜찮아.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요. 하늘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건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한편 수지는 건우와 하늘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스러워했거든요. 여보, 요즘 하늘 씨랑 자주 만나네. 일 때문에 자주 협업하고 있어서. 협업이 그렇게 자주 필요해? 수진의 어조에는 질투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건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민이랑 프로젝트 한다고 할 때는 뭐라고 안 했잖아. 그건 정말 일이고. 내 것도 정말 일이야. 건우의 대답에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먼저 합의서에 서명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속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다른 여자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팀장님, 수진 대리님이 자꾸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며칠 후 하늘이 건우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최근 수진이 하늘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그래? 신경 쓰지 마. 자기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야. 하지만 좀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건우의 말에 하늘은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회사 내 분위기는 점점 미묘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노골적으로 건우와 하늘의 관계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회의 시간에도 하늘이 발언하면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하늘 씨 의견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수진이 하늘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자 건우가 나섰어요. 아니야. 하늘이 제안이 오히려 창의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건우의 지지에 하늘은 고마워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더욱 나빠졌어요. 점심시간에 수진이 건우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일이야? 하늘 씨랑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뭐가 가까워져? 그냥 업무 협력하는 거야. 업무 협력이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도 같이 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질투가 역력했어요. 건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수진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야? 태민이랑 야근한다면서 밤늦게 들어오는 건 뭐고? 그건 정말 일이라고 했잖아. 내 것도 정말 일이야. 그리고 설사 일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합의서에 서명했잖아. 건우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먼저 제안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와 다 만나는 건 아니잖아. 아무나? 하늘이는 우리 회사 직원이고 내 후배야. 그리고 태민이는 뭐야? 애초에 내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수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건우와 하늘의 관계가 점점 발전하는 걸 보며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태민도 상황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선배님, 요즘 팀장님이 다른 사람이랑 자주 다니시던데요? 신경 쓰지 마. 그냥 업무상 만남이야. 하지만 수진도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건우가 정말로 하늘과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다른 동료들도 서서히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요즘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건우 팀장이랑 수진 대리 사이가 어색해 보이는데. 그리고 건우 팀장은 하늘 씨랑 자꾸 붙어 다니고. 뭔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회사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건우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벌써 눈치채고 있어. 수진이와 태민이 불륜도 곧 들통날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보자. 건우와 하늘은 더욱 체계적으로 수진과 태민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날 오후 수진이 태민과 함께 외부 미팅을 간다고 했어요.
여보, 거래처 미팅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 어느 거래처? 어사 담당자들이랑 만나야 해서. 그럼 태민이도 같이 가는 거야? 응, 신입사원이니까 경험 쌓으라고. 건우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수진과 태민이 회사를 나간 후 건우는 하늘에게 연락했어요. 하늘아, 지금 시간 돼? 중요한 걸 확인하고 싶어서. 네, 뭔데요? 수진이가 어사 미팅 간다고 했는데 정말 어사와 미팅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 어떻게요? 하늘의 친구가 어사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혹시 연락해서 물어볼 수 있을까? 아, 그 방법이 있네요. 해볼게요. 하늘은 바로 어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혜진아, 혹시 오늘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 미팅 있었어? 미팅? 오늘은 없었는데? 왜? 잠시 후 하늘이 건우에게 결과를 알려줬어요. 팀장님, 어사에는 오늘 미팅 일정이 없대요.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수진이 거짓 핑계로 태민과 외출한 거니까. 맞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적해보자. 건우와 하늘은 수진과 태민이 실제로 어디에 가는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미팅이 길어져서 저녁 늦을 것 같아. 먼저 드세요. 알겠어. 조심해서 와. 건우는 바로 하늘에게 연락했어요. 하늘아, 지금 시간 돼? 수진이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자.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회사 근처부터 찾아보자.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야. 두 사람은 회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수진과 태민을 찾기 시작했어요. 30분쯤 돌아다니던 중 하늘이 먼저 발견했어요. 팀장님, 저기요. 어디? 저쪽 모텔 앞에 수진 대리님이 있어요. 건우가 하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정말로 수진과 태민이 모텔 앞에 서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네요. 건우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촬영했습니다. 이제 완벽한 증거가 생겼어. 어사 미팅은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모텔에 간 거니까. 이거면 상간자 소송도 충분하고 회사 내부 신고도 가능해요. 맞아. 그런데 하늘아, 너 괜찮아? 이런 거 보는 게 불편하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팀장님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늘의 말에 건우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힘이 됐거든요. 두 사람은 카페로 가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팀장님, 이제 언제 액션을 취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확실한 패턴을 파악하고 나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팀장님은 괜찮으세요?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솔직히 처음엔 많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후련해. 후련해요? 응. 이제 확실히 정리할 수 있게 됐잖아. 그리고 너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났고. 건우의 말에 하늘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팀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워? 사실인데.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더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1시간 반 후 수진과 태민이 모텔에서 나왔어요. 건우는 그 모습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제 완벽하네. 들어간 시간과 나온 시간까지 기록했으니까. 정말 치밀하시네요. 법적 대응할 때는 이런 디테일이 중요해. 집에 돌아간 후 건우는 오늘 촬영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환영회에서 찍은 영상부터 오늘 모텔 사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수지는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여보, 미팅 어땠어? 길어서 피곤해. 거래처 사람들이 까다로워서 설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래? 수고했어. 건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내의 거짓말이 한심했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어요. 수지는 건우와 하늘의 관계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고
건우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늘이 건우에게 말했어요. 팀장님, 수진 대리님 표정이 정말 안 좋아요. 자업자득이야. 자기가 먼저 배신해놓고 이제 와서 질투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호해줄게. 건우의 말에 하늘은 안심했어요. 하지만 회사 내 긴장감은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건우에게 다시 접근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왜? 뭐가 안 돼? 하늘 씨랑 너무 가까워지는 거 말이야. 수진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야. 너는 태민이랑 모텔까지 가면서 뭐 했는데? 뭐라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 어사 미팅은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태민이랑 모텔에 갔잖아. 어떻게? 증거도 다 있어. 사진까지 찍었거든. 건우의 말에 수진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각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내가 원했던 거잖아. 건우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팀장님, 정말 신고하실 거예요? 하늘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드디어 건우가 회사 내부 감사팀에 신고하기로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응, 이제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건우는 지난 2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환영회 동영상, 모텔 출입 사진, 거짓 핑계로 외출한 기록까지 빠짐없이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수진 대리님이 보복하지는 않을까요? 걱정 마. 오히려 수진이가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거야. 건우는 먼저 감사팀에 익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 및 업무 시간 중 사적 외출에 대한 신고. 신고 내용을 보면 영업팀 박수진 대리와 신입사원 이태민이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업무 시간 중 거짓 핑계로 외출하여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첨부된 증거자료만도 10개가 넘었습니다. 사진, 동영상, 외출 기록, 거짓 보고 내역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건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님, 상간자 소송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증거자료를 보여주세요. 건우가 준비한 자료를 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특히 동영상 증거가 결정적이네요.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보면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부인이 먼저 합의서를 제안한 점,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그리고 명확한 증거까지 모든 조건이 유리하거든요. 건우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법적으로도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회사에 폭탄이 터졌어요. 감사팀에서 수진과 태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수진 대리님, 감사팀에서 부르시네요. 동료가 알려주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뭔가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수진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어요. 설마 건우가 신고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사팀 사무실에서 수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박수진 대리님,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네. 이태민 사원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감사팀에서 내민 사진을 본 수진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환영회에서 태민과 키스하는 장면부터 모텔 출입 사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리고 이 동영상은 뭡니까? 환영회 동영상까지 재생되자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어사 미팅이라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모텔에 갔던 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수진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한편 태민도 같은 시간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이태민 사원, 선배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태민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신입사원이 선배와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결국 태민은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사 결과는 당일 오후에 나왔어요. 수진과 태민 모두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박수진 대리는 정직 3개월, 이태민 사원은 즉시 해고 처분이 내려졌어요. 소식을 들은 회사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세상에, 수진 대리가 신입사원과 그런 관계였다고. 건우 팀장님은 아시고 계셨을까? 정말 모르겠네. 어떻게 이런 일이. 소문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어요. 건우는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만족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하늘아, 오늘 일 어떻게 생각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잘못한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너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전혀요. 오히려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후련해요. 하늘의 지지에 건우는 더욱 힘을 얻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건우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절망에 빠진 수진이었어요. 여보, 나. 수진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건우는 모르는 척했지만 수진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신고한 거지. 무슨 신고? 회사 감사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진이 소리를 지르자 건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신고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증거는 없지만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수진아,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신고했든 다른 사람이 신고했든 그게 중요해. 문제는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 하지만 그리고 태민이는 어떻게 됐어? 해고됐어. 즉시 해고. 그래? 안 됐네. 건우의 담담한 반응에 수진은 더욱 절망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잘못했어. 기회? 이미 늦었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그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간 거였어. 진심이 아니었다고. 수진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지만 건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수진아, 각자 행복 찾자고 했잖아.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설마 하늘 씨와. 건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곧 답이었어요. 안 돼. 그 여자는 안 돼. 왜 안 돼? 내가 태민이와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돼?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계속 울었지만 건우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완전히 정리한 상태였거든요. 다음 날 태민이 건우에게 연락했어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태민군, 미안하지만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팀장님, 제발 선처를. 이미 끝난 일이야.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해. 건우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태민에 대한 동정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팀장님, 상간자 소송 결과 나왔어요. 3개월 후 하늘이 건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법원에서 건우에게 완전 승소 판결이 내려진 거였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나왔어? 5천만 원이요. 변호사님이 예상했던 것과 똑같이 나왔어요. 건우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법적으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였거든요. 그 사이 회사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수지는 정직 처분이 끝난 후에도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해. 자업자득이야.
태민은 해고 후 취업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직장 내 불륜으로 해고됐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져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반면 건우는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회사에서 인정받게 됐어요.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처리한 능력을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건우 팀장, 이번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라가셨네요. 정말요? 네, 임원진에서 높게 평가하고 계세요. 건우는 수진과의 결별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이뤄낸 거였어요. 무엇보다 하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늘아, 이 모든 일이 정리되면 우리 공식적으로 사귈까? 네. 정말요? 물론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잘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팀장님, 저도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두 사람을 응원해줬습니다. 건우 팀장님과 하늘 씨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러게요. 진짜 좋은 사람끼리 만난 것 같아요. 한편 수지는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어요. 직장도 잃고 남편도 잃고 심지어 태민과의 관계도 끝난 상태였거든요. 태민은 수진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게 다 수진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배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요. 뭐라고? 내가 먼저 접근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관계를 정리했어요.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식어버린 거였습니다. 6개월 후 건우는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하늘과의 결혼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우리 결혼 생각해볼까? 벌써요?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다면.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팀장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의 결혼 계획 소식을 들은 회사 동료들은 모두 축하해줬어요. 정말 잘 됐네요. 두 분 다 좋은 사람이시니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반면 수지는 혼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태였거든요. 어느 날 수진이 건우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어요. 여보, 아니. 건우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왜? 할 말이 있어서요. 건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만나주기로 했어요.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였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수지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수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건우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늦었어.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축하해. 뭘? 승진도 그렇고 하늘 씨와의 결혼도. 정말 축하해. 고마워.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수진이 울기 시작했지만 건우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제 각자 살아가자. 알겠어. 행복하게 살아.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1년 후 건우와 하늘은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신랑 신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러게요. 진짜 사랑하는 게 보여요. 건우는 하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8년간의 배신적인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행복해. 나도야. 내가 있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진심을 확인했어요. 한편 수지는 여전히 혼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태민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취업은 물론이고 새로운 연애도 쉽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 다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가끔 수진을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 결단을 내린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야, 뭘 그렇게 생각해? 하늘이 건우의 표정을 보며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래. 만약 그때 팀장님을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야. 맞아. 정말 인생은 모르는 거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건우는 수진의 배신을 통해 오히려 진짜 사랑을 찾게 된 거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승리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새로운 사랑도 찾는 완벽한 역전이었어요. 자기야, 각자 행복 찾자던 수진 씨 말 그대로 해준 거네. 맞네. 정말 원하는 대로 해줬지. 두 사람은 웃으면서 과거를 정리했어요. 이제 건우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배신당한 피해자에서 모든 것을 얻은 승리자로의 완벽한 변신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